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가 예산의 특정 지역 몰아주기가 심각합니다. 전북의 경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18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경북은 8천억 원이 넘게 증액됐습니다. 이런 예산 몰아주기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은 올해보다 418억 원 증액된 6조 568억 원입니다. 반면 경북은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올해보다 8,447억 원이 늘어난 12조 1,225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전북이 3년 연속 6조 원대에 머무는 동안 경북은 10조 원에서 11조 원, 그리고 12조 원으로 해마다 단계를 바꿨습니다. 숨어있는 예산 이런 것 등등 할 때 TK, PK가 한 1조 이상을 이렇게 증액을 했다고 봐야죠. 상임위 이렇게 온 것보다 더 많게 정부가 편성을 한 부분 때문에.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에 이렇게 예산을 몰아주면 지역 불균형이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사 측면에서도 TK 독점, 이제는 예산까지도 그렇게 지역 편중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결국은 지역 간의 갈등만 유발하고 지역 간의 분배를 둘러싼 싸움터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북 정치권이 집권당이 아닌 야당이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거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예견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 예산을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몰아주면 국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전라북도와 주관기업인 효성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전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농생명과 탄소, 전통문화산업에서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며 화려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전북의 기업들이 미래의 성장에 동력을 찾고 지역 인재들이 희망을 갖고 창업과 벤처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작았습니다. 300억 원의 창조경제혁신펀드를 조성했지만 10%인 30여억 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습니다. 48개 기업에 100억 원을 투자한 대구와 40여 개 기업에 180억 원을 투자한 충북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지난달에는 양호봉 전 센터장이 논란 속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0개월 만에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 1주년을 맞아 탄소와 농생명 등 특화산업 육성에 더욱 힘쓰겠다며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연구개발 특구와 연계해서 창조경제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50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이중 강소기업 30개를 육성하겠습니다. 주관기업 효성은 탄소 관련 혁신기업 100개 육성을 목표로 창업보육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탄소 산업과 관련한 많은 스타트업 기업, 중소기업들을 발굴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지만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벤처기업 발굴과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까지 검토한 익산시가 용담댐 물을 끌어오는 비상급수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용담댐 상수원에서 광역 상수관이 연결된 왕궁식품 클러스터입니다. 익산시가 이곳에서 2.7km 떨어진 신흥정수장까지 비상 광역 상수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용담댐 물이 신흥정수장의 상수관을 통해 익산시 전역에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익산시는 상수원인 대야수계의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광역 상수관을 통해 즉시 용담댐 물을 끌어온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25건가량 투입하면 석 달 안에 비상광역 상수관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흥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을 안 해도 신흥 정수장의 숙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불편 없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익산시 의회의 동의입니다. 익산시 의회는 지난 가뭄으로 광역 상수도를 긴급히 공급받으면서 27억 원의 물가 부담이 늘었다며 비상급수 체계일지라도 시민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로 그냥 가는 하나의 꼼수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신중하게 더 많은 논의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있은 후에 논의가 되어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 상수도 전환을 놓고 4차례 익산시 의회와 충돌했던 익산시가 또다시 갈등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무료 예방접종이 끝나긴 했지만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병원을 찾아서 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노인들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종이 편리해지면서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보다 20%가량 많은 7만여 명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받을 때는 복잡했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별로 그렇게 환자가 별로 없으니까 편리하더라고. 하지만 전북에서 아직 많은 대상자가 독감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 33만여 명 가운데 20%가량인 6만여 명이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렴은 맞았고, 네, 그렇군가. 독감은 아직 안 맞으셨고. 독감 안 맞은 것 같아요. 독감은 일반 감기와 달리 고열과 두통 등 심한 증상을 보이며 폐렴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면 80%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예방 접종 뒤 항체 형성 기간은 2주이고 평균 6개월 동안 효과가 지속됩니다. 독감 백신은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의 효과는 80% 정도이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무료 예방접종이 끝났지만 무료 대상자 등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병원을 찾아 접종을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경쟁 관계에 있던 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인근 PC방 업주와 요금 인하 경쟁을 벌이던 김 씨는 출혈 경쟁을 그만하자고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9월 전주에 있는 상대 PC방 계단에 불을 질러 1,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 전북은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새벽까지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전에는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